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도 더 이상 살이 안 빠진다든지 그런 고착화된 대사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분비 질환의 연결고리의 중심에 비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분비 질환이죠. 저도 뚱뚱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걸 저는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논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많은 논문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내과적인 치료, 운동요법, 뭐 일정 기간, 단기간 동안에 체중을 감량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속성의 문제예요. 그 요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뭐 예를 들면 20-30kg를 빼서 나한테 있는 대사질환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외과적인 개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제나 우회수를 해주면 환자의 의지와는 별개거든요. 먹는 양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흡수되는 양을 제한한다든지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이룬다든지, 그래서 외과적으로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내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속성 면에서는 대사수를 따라올 수가 없죠. 저희가 그걸 완치 개념이라고 본다면 맞을 거예요. WHO에서도 이제 비만을, 병적 비만을 내분비 질환으로 인정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뚱뚱하면 게을러서 뚱뚱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비만해서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물론 시작점에는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환자의 내분비, 대사 이 시스템이 비만 환자화 된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도 더 이상 살이 안 빠진다든지 그런 고착화된 대사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치료법은 대사수술이 유일합니다. 병적 비만이라는 얘기는 모든 병의 중심이 있거든요. 암도 많이 생기고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도 생기고 관절염도 오고 지방간도 오고 수면무호흡도 오고 천식도 오고 여러 가지 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분비 질환의 연결고리의 중심에 비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분비 질환이죠. 그런데 그게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의지로 한 10kg, 20kg를 뺄 수 있다고 쳐도 그 유지가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의미 있는 수준의 뭐 30-40kg 이상 빼야 된다는 분들은 그게 내과적이나 아니면 운동치료로 거의 힘들죠. 몸무게 전체의 한 30% 가까이를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사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당뇨까지 안 온 분들이 비만 수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소극적이세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니까 당뇨 때문에 수술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당뇨 전 단계, 그 다음에 준고혈압, 그다음에 이미 꽤 심한 지방간 정도 있는데 수술 대상이 돼서 한 1-2년 노력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빼죠. 나중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병적 고도비만 환자분일 때는 병적이란 말이 붙었다는 건 질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대사비만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비만 환자에서의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 다른 영역에서 따라올 수가 없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